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이 시간엔 기가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가레인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지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9일장이 어땠습니까? 27%대 저점을 찍고 21%대 급락 마감했어요. 액면 병합으로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난 상승폭, 자, 올해 저점부터 고점까지 772% 상승했죠. 이 상승폭에 4분의 2 구간의 하단 부분을 이탈했죠. 자, 만약에 좀 더 흔들어진다면은 밴드 하단 또는 올해 저점까지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액면 병합은 잘 아시겠지만은 과도하게 많은 주식수를 좀 줄여서 주가를 좀 안정시키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월부터 이어져 왔던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많이 팔았죠. 7조 원대 이상으로 좀 팔았어요. 자, 기관은 방어를 해야죠. 개인과 기관이 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던진 물량들을 받아냈죠. 자, 그러려면은 매수를 하려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를 하려면은 다른 종목들에서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자, 하지만 금일장에는 코스닥이 8%대 상승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기가레인이 이제 액면 병합을 했는데 액면가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죠. 반면에 또 발행 주식수는 줄었어요. 8,488만 주에서 848만 주로 줄었죠.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주가는 뭐 거의 10배 올랐죠. 10배로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뭐 감자와는 차이가 있죠. 기업의 자본금 자체가 줄어드는 감자가 아니라 주식의 액면가와 수량 비율만 조정하는 거예요. 단순 주식 병합이죠. 따라서 주주들의 이 지분율이나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기가레인이 왜 액면 병합을 했을까요? 일단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와 기업 가치 제고죠. 그리고 동전주 이미지를 또 탈피하는 거죠. 자, 동전주들은 뭐 투기성 매물이 꼬이기 쉽죠. 그래서 액면가를 5,000원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를 좀 무겁게 만들고 또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액면 병합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많았던 유통 주식수를 좀 줄여서 수급에 좀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이 있죠. 자, 바로 광통신 섹터입니다. 광통신 섹터는 꾸준히 봐야 돼요. 자,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는 대규모 서버 간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저전력으로 전송을 해야 되죠. 그만큼 광통신 기술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로 인해서 국내 광통신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광통신 기술을 도입을 했죠. 앞으로 광통신 섹터가 슈퍼 사이클에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기회 줄 때마다 모아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일봉사에서 신호 나왔다. 자, 신호가 5월 달에 2개 나오고, 자, 6월 달에 한번 나오고, 거래 정지 중에 한번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일봉사에서 신호 나왔다. 스윙 매매를 하시면 돼요. 스윙 매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고, 종목들마다 편차가 있어요. 뭐 4개월, 5개월도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신호가 또 나오면 또 잡으시고, 분할 매수예요. 몰빵하지 마시고, 결국엔 이런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1차에서 2차 폭등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뭐 시기적인 문제죠. 그리고 짧게 먹고 빠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죠. 자, 30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신호가 나왔죠. 29일장에 신호 나왔어요. 뭐 종가도 괜찮죠. 신호 나오면 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고, 자,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2%대, 3%대, 5%대 뭐 매일같이 먹고 빠지고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 30분봉 차트에서 뭐 단타든 단기로 수익을 챙겨 가시고요. 아, 나는 30분봉 차트에서 난 좀 세분화 시켜서
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신호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모아 가시면 돼요.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갈 거니까.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기가 레인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이에요. 100% 무료방,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 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기가레인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이 방에서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수익 보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단타 단기 종목들 추천드리고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세요. 자, 제가 29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죠. 자, SMCNC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고 계십니다. 혜태제거 식품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고 계세요.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삼성물산도 드렸습니다. 좀 비싼 종목이지만 뭐 약수익권이죠. 46만 5천 원에 타점 잡아드렸고요. 오전 9시 30분에. 자,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 롯데손해보험 상한가 가세요. 이렇게 수익 내시면 됩니다. 급등 수익도 챙기고 자, 이렇게 짧게 먹기도 하고 자, 매일매일 수익 파트입니다. 뭐 시장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수익이에요. 현재 이 방에 920명 넘게 계십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수익을 매일 쌓아가시고요. 자, 이 방 1000명 채우면은 제가 문 걸어 잠글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문 닫기 전에. 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뭐 짧게 먹기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가레인의 또 강한 상승 모멘텀. 자, 그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미국 증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바로 이 미국의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높은 반도체 가격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밀렸어요. 반도체 빠지니까 파생돼서 다 같이 밀리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의 반도체 얘네 거 안 써요?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너무 섣부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정의 빌미를 좀 찾다 핑계거리 찾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세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인 그냥 걱정거리예요. 먼 미래의 걱정거리지. 추세적이지 않다. 자, 결국엔 시장이 빠진 게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밸런싱이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연초 대비 우리 시장이 100% 이익을 냈어요. 자, 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목표가가 있어서 이 목표에 도달하면은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비중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글로벌 펀드들, 뭐 노르웨이 펀드 같은 자, 이런 글로벌 펀드의 대규모 자금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량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로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샀죠. 얘네가 상승하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개인도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다른 섹터들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지난 5월 말부터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라는 거, 이거 시장에서 확인됐죠. 굉장히 수급 주체가 얇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기관도 던져야 돼요. 자, 매수를 하다가 여력이 안 되니까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기관도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자, 연기금의 종목비가 얼마입니까? 14%에서 20% 늘어났죠. 여기 플러스 알파 해서 29%까지 늘렸는데 최근에 이게 30이 넘었어요. 그 넘은 규모가 얼마입니까? 50에서 60조 규모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 폭락하라고 한꺼번에 던지지 않죠. 차근차근 공공성 부합하게 잘 맞게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 메시지가 지난 24일에 나왔습니다. 그 연기금이 뭐 받으려도 받을 여력이 없어요. 팔아야지. 얘네도 팔아야 돼요. 그 연기금의 이 신호 때문에 다른 사적 기관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포지션이고, 자, 그리고 기관이 주로 던지는 게 뭡니까? ETF죠. 자, 외국인이 먼저 던지고 또 기관이 받고 다시 지수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던지는 게 ETF인데,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기존 ETF 더하기 레버리지 ETF까지 묶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증폭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시장에서 2% 빠졌다.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2배 이상 빠지는 거죠. 뭐 4, 5% 빠지는 거죠. 이것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2, 3배 이상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확인되니까 이 변동성이 더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머지 않았습니다. 곧 이번 달에, 곧 6월 달에 수급 쏠림 현상 마무리되고, 자, 물론 한꺼번에 마무리되지 않겠죠. 7월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겠죠. 외국인 매도세도 줄어들고 순매수로 전환해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해서 뭐 리벨스는 이제 결국 이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납폭과대의 다른 섹터들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아니 실적이 장난 아닌데 반도체는 물론 올라가죠. 상상 이상의 그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2분기 기대치는 이미 선 반영됐잖아요. 자, 그리고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야 더 올라가죠.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에 다른 섹터로 분산될 겁니다. 자, 외국인이 좀 고점에 매도했는데 그 고점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좀 눌림 준 다음에 그때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하겠죠.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을 또 늘려가야겠죠.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섹터로 이동합니다. 낙폭과대의 시장 주도 섹터로 몰리게 되죠.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의 초점이 연산칩 성능에서 데이터 이동 속도와 전력 효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이 수백 수천 개의 연산칩을 동시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구조로 진화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AI 병목 현상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연결되는 AI 인프라, 바로 CPU 기술이에요. 기존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은 구리 기반이죠. 구리 기반의 전기 인터커넥트가 주로 쓰였지만은 구립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구축이 용이하고 또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고속 고주파 환경에서는 이 저항으로 인한 발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신호 감쇄가 커지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800GBps 이상 초고속 환경에서는 성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광 인터커넥트 기술이에요. 광 인터커넥트는 전기 대신에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전송 과정에서 저항이 거의 없어요. 전자기 간섭이 없죠. 그래서 고속 장거리 전송이 유리합니다. 자, 이미 국가 간의 해저 케이블 등 장거리 통신망에서는 광통신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주목받는 기술이 CPU입니다. CPU는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1cm 이내로 수미리까지도 줄이는 기술이에요. 최대 30cm 거리를 1cm 이내로 줄이는 거죠. CPU가 전기 신호 경로를 줄여서 신호 손실과 지연을 낮추게 돼요.
신호 보정을 위한 부품 부담도 없죠. 데이터 전송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 7월부터 주요 AI 고객사에 공급될 전망이죠. 엔비디아와 코닝이 4.6조 원 규모의 광섬유 인프라 구축 협력을 했어요. 이 베라 루빈 플랫폼부터 코닝의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 이 CPO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에요. 구리선 약 5,000개를 광섬유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광통신 섹터가 이제 시작이다. 슈퍼사이클에 돌입할 전망이에요.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모듈을 공급을 시작했죠.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죠. 기가레인이 반도체 장비와 통신 부품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 RF 통신 부품까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왔죠. 현재는 나노 패턴 솔루션과 이 공정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에도 적극적이죠. 중국 우시에 법인을 두고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이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G를 넘어서 6G 네트워크의 핵심인 오픈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ORU 양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기지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추세죠. 기가레인이 첨단 공정 기술과 차세대 통신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독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광섬유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광섬유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죠. 글로벌 공급자들은 이미 AI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믹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용 광섬유의 공급 여력도 함께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범용 수요가 약하지 않아요.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건물 간의 연결, 렉 간의 연결, 이 연결들을 위한 광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통신사 FTTH 투자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급은 제한적인데 고부가와 범용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범용의 G652D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고부가 제품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은 HBM 수요 증가가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반도체 사이클과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기존 광 트랜시버 구조에서는 광섬유가 주로 장비 외부에서 연결됐지만요. 이 CPO에서는 광섬유가 스위치나 GPU 주변의 좁은 공간 내부로 더 깊숙하게 진입을 하게 돼요. 장비 내부의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광섬유를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도 신호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작은 이 고부가 광섬유의 중요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고부가 제품 중심의 공급 배분이 이어질수록 범용 공급의 부족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지난 3월 17일 GTC 2026에서 광통신을 미래 핵심 기술로 꼽았죠.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 OFC 2026에서는 광 트랜시버 기술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광 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조명받는 광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는 대부분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죠. 그런데 광 트랜시버를 이용하면 10배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고요. 전력의 양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미국의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 루멘텀 홀딩스와 코이런트에 각각 3조 원씩 약 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MWC 2026에서는 이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 데이터를 전기로 변환하지 않고 빛으로 곧바로 전달하는 이 전광 네트워킹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죠. 전기 신호를 아예 없애서 에너지 소모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일본 통신사 NTT는 2032년까지 광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 소비를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국내에서는 KT가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선 상태고요.
광통신 기술 확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 파워레인 6G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2029년 출시를 목표로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6G 상용 디바이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던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6G 표준 제정 흐름을 감안하면 6G는 빨라야 2029년에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전망이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27년 통신장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에요. 자, 바로 5G SA에서 6G로 이어지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지난 3.5G에서 4G로 전환했던 그 시기에 그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데 이때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10년에서 2013년까지예요. 4G로 넘어간 2014년부터 대부분 이동통신, 통신장비 섹터가 미친듯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세요. 이때 폭등 랠리를 펼쳤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 KMW, 다산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우리넷, 와이어블, 서진시스템, 애플텍, 코이버, 이노와이어리스, 빛과전자, RN2 테크놀로지, RFHIC 대부분의 이동통신, 통신장비 섹터가 폭등이 나왔어요. 당초 예상대로 2027년에서 28년 이때는 6G 레디 장비가 본격 도입되고요. 2029년에서 30년에는 6G 전용 장비가 채택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 연결되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된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죠. 27년도부터 향후 5년간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